취재진은 지난 6월 대전의 한 병원에서 백인규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심하게 다투는 흔적입니다. 얘를 때려가지고 주먹으로 그러다 제가 허벅지를 물어버렸어요. 제가.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거 재활용해라 애들이. 그 거실을 운동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백 씨와 다퉜던 위층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위층 남자는 취재진과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바지를 벗더니 자신의 몸 곳곳에 난 상처들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임마 이거 안 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이렇게 이제 여기 눈탱이 있는 쪽에 내가 이제 물었어요. 나도. 아파트 위아래층 주민들끼리 싸운 이유는 위층 아이들의 발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쿵쿵쿵 이런단 말이야. 이런 소리만 나도 곧바로 그냥 밑에서 인터폰 오고 이제 그랬다가 막 쿵쿵거리고.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갈등이 있었던 날들을 기록한 달력입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6월 19일. 사흘 중 이틀은 층간소음 때문에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분쟁을 중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몸싸움해도 안 돼. 집주인한테 얘기해도 안 돼. 관리소에 얘기해도 안 돼. 동대표한테 얘기해도 안 돼. 초등에 연락해도 안 돼. 우리는 연락을 계속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태형이거든요. 진짜 억울해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따끔하게 법이든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혼이 좀 나야 되고요. 취재진은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위아래층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맞고소하게 이른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취재진은 다시 백 씨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위층의 소음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뛰는 건 계속 뛰어요. 뛰는데 단지 이제 뭘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확인은 못 해봐. 확인 안 해봤는데 소음은 좀 덜해요. 전보다는. 근데 지금은 견딜만 해요. 요즘은 지낼만 하다는 백 씨. 그런 백 씨가 뜻밖의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계약서입니다. 계약금 2천만 원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싫어지니까 밤에 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우리 놈도 여기 누워있을 텐데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위아래 서로 누워있다는 게 저 원수 같은 거 누워있다는 게. 위층과의 다툼으로 생겼던 상처들은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위아래 층 간의 맞고소 상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위층 아주머니를 무슨 가능성은 없는데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제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 행동했지. 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대노. 이런 일이 벌어지노. 이런 생각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한 달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파트 소음 문제가 위험 수위에 왔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까지 발생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7월 5일 아파트 층간소음 방송 후 저희 제작진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또 한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화가 나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호, 홍교 PD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홍교 PD, 이 먼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것을 이웃사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1차 방송에서 소개됐던 분들 결국 화해를 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당사자 간에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모두가 이사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더 이상 이웃 간의 사사로운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소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실험했죠. 어떤 실험입니까? 네, 1차 방송 후 한 지방 도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며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바닥을 한번 뜯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곳은 입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새 아파트였습니다.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강원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일찍부터 취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50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애들을 시키면은 옆에 집에 애들도 또 있거든요. 같이 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래요? 화장실 보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안방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화장실 안방 화장실 문 열어놓으면 이게 앉아 있으면 야 아침 빨리 밥 차려라 이 소리가 다 들려요 옆집에. 저 싼 아파트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오니까 막 울리는 거예요. 장재리가 막 울리니까 맞아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 좀 안방도 그렇고 걸어 그냥 그냥 걸어만 다니는 부분이니까. 한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온 집안에 충격 흡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트를 다 깔아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집 그 때문에 네. 층간 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집주인이 수십 장의 매트를 까는데 든 비용만 약 100여만 원.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맨날 스트레스 많이 줘요. 아직도 이렇게 깔아놔도 애들한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뭐 자나깨다, 뛰지 마라. 서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애들하고 네. 엄마 아빠 뭐 이런 사이에. 사람들 와서 딱 보면은 이거 왜 이러고 사네. 거의 다 그러시고. 이거 외관상으로 우선 안 좋잖아요. 아파트가 완공된 것은 작년 7월 말. 1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직접 층간소음의 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감도 녹음 장비를 이용해 아래층에서 소음을 들어봤습니다. 쿵쿵 소리뿐 아니라 천정등의 떨림 현상이 신경을 자극합니다. 애가 그 안 뛰어도 소리가 막. 어른이 걸어다니는 어른이 걸어도 통수 소리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가 이렇게 지금 막 걷는 소리가 밑에서. 그렇지. 이렇게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무게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제가 좌우지간.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옆집의 소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옆집이 마치 같은 집처럼 느껴진다는 입주민의 하소연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국가공인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소음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 현장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건설 당시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소음 저감제를 넣어 시공했고 당시로서는 의무사항도 아니었다며 생색을 냅니다. 소음 저감제 썼죠. 이게 2004년도 이게 사업 승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음 저감제를 사용 안 해도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이제 향후에 소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하니까 소음 저감제를 우리가 법규에 규정이 없지만도 넣고 시공을 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없는 돈을 들이가 넣었으니까 우리 자체로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쓴 거죠. 소음에?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소음을 줄이는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도 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 먼저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같은 무거운 물체의 충격음을 측정했습니다. 잘라낸 층간소음 방지제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스티로폼처럼 보이는 재료 위에 검은 종이를 붙여놓은 상태. 현장에 있던 내부 공사업자는 이것이 부드럽게 처리한 스티로폼이라고 했습니다. 스티로폼이 이게 충격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약하게 정리되거든요. 시공된 층간소음 방지제의 두께는 약 2cm. 지켜보던 주민들은 황당한 표정입니다. 평소 갈등을 빚어온 위아래층 이웃들도 어처구니 없어합니다. 이게 어딨어? 이거는 그냥 전자제품에 사도 이거보다 두꺼운 박지 좋은 스티로폼 봐요. 이게 뭔 저음제예요. 뭐 밑에 집에서 올라 얼마나 하네요. 이거 보니까 저 잘은 모르지만 또 이게 뭐 완충제 이게 그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보기에는 그냥 유관사한 그냥 스티로폼 같이 보이니까.
2cm 두께의 층간소음 방지제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 아파트의 바닥 구조 단면입니다. 150mm의 슬라브 위에 여러 겹으로 구성된 온돌층이 올라갑니다. 온돌층 가장 아래 층간소음 방지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방지제를 포함한 온돌층을 제거하고 슬라브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제가 아닌 다른 온돌층에서의 소음 흡수량을 감안하면 맨 슬라브에서의 소음은 이전보다 심해져야 합니다. 경량 충격음은 73dB, 이 업체의 층간소음 방지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량 충격음은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맨 슬라브의 상부의 기포층과 온돌층과 마감층을 시공을 하면 맨 슬라브보다 한 1 내지 2dB 정도 저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량 충격음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중량 충격음을 전체적으로 한 1dB 정도 약간 더 증가시킨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취재진은 이 아파트를 시공한 해당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바닥에서 수거한 층간소음 방지제를 직접 보여주며 어떤 성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설회사가 취재진에게 문서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줄이는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물리적인 성질을 분석한 시험 결과였습니다. 저감 대책은 표면 마감층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닥을 파헤친 후에 드러난 층간소음 방지제의 씁쓸한 실체, 얄팍한 상술 때문에 입주자들은 몇십 년간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떠들면 돈 몇 푼 주고 보상하면 그걸로 끝이다. 또 그렇게 해왔고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아파트를 짓잖아요. 아파트 바닥을 뜯어서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홍계 PD, 이것이 바닥을 뜯어서 꺼냈던 그 층간소음 방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층간소음 방지제라기보다는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완충제라고 많이 불립니다. 네. 그런데 상당수의 완충제들이 경량 충격음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중량 충격음을 줄이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마치 모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고 주민들은 이번 실험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량 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층간소음 저감제는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 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주택 You're supposed to get 3 letters and then that you can be evicted, but in this case I only got 1 and they were saying you could be evicted, and if I get evicted then I can't rent for 5 years. I can't have my name on a lease for 5 years. 경고장은 어디서 보낸 걸까?